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우림입니다. 큰 호불호 없이 대부분 좋아하는 식품이 바로 과일이죠. 보통 식후에 많이 섭취를 하고 특히 다이어트를 할 때 밥보다 과일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이 많은 과일을 식후에 섭취하는 습관이 지속된다면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어서 당뇨병 환자라면 과일 섭취를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일도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게 섭취해야 하는데요. 자신의 체질에 맞는 과일을 더 건강하게 섭취하고 싶다면 건강상담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오늘도 건강지킴이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건강한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일을 식후에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던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는데 음식물을 이제 과일을 먹기 위해서 내 식사량을 좀 줄여야 되는데 식사량을 적당히 먹고 그렇다는 것은 과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식이 되면서 중성지방, 지방 또는 당이 증가가 되고, 두 번째는 과일은 대체적으로 당이 풍부하기 때문에요. 이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고 혈당 조절이 안 되게 되고 또 혈당이 높아지면서 다른 질병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히 이제 이 과일은 아주 신속하게 흡수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빈속에 과일을 먹었을 때는 괜찮지만 음식물을 충분히 먹은 뒤에 이제 과일을 먹게 되면 가스가 차면서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당이 많은 과일은 혈당 수치를 높일 수는 있지만 비타민뿐 아니라 다양한 영양이 함유되어 있는 훌륭한 식품인데요. 과일을 섭취하면 어떤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좋은 효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섬유질이 많아서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또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항염이나 항암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기를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네, 과일은 면역력뿐 아니라 소화 개선 등 다양한 건강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일 섭취를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과일을 식사 후에 먹기 위해서는요, 내 식사량을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내가 좀 과체중이다, 현재 당뇨약을 복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과일을 먹고 싶을 때는 약간 덜 단 과일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이 과일은 식사 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과일을 먹고 식사를 하게 되면 포만감을 빨리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식사 양도 줄어들게 되고 또 식사에 이 과일의 음식의 이제 섬유질이 지방, 이제 단백질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과일은 식후보다는 식전에, 그리고 몸에 좋은 과일도 소식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하지 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지 불안 증후군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꽤 흔한 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 불안 증후군, 박사님 어떤 질환일까요? 일단 하지라는 것은 허리 이하 주로 이제 다리 자체가 뭔가 불안해서 움직이는 증상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클 때 이제 공부하면서 또 앉아 있으면서 다리를 흔드는 이런 습관들이 있었는데요. 다리를 이제 흔들지 말라고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런 증상들처럼 우리가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는 뭐 발을 움직이거나 손을 잘 움직이지 않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하지를 많이 움직이는데 간혹 누워서 또는 앉아서 손을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손과 발을 내 몸이 누워 있는데 앉아 있는데 움직이거나 뭔가 불편하거나 살짝 저리거나 아픈 증상들을 통칭해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하지 불안 증후군은 밤에 증상이 심해져서 수면 장애까지 초래할 수 있는데요. 밤에 다리가 아픈 증상이 있다고 하지 불안 증후군은 아닐 텐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으면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말을 하나요, 예, 박사님? 일단 하지불안 증후군 진단 시 네 가지가 이제 필수 요건입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있게 됩니다. 뭔가 대체로 이제 다리에 이제 불편하고 불쾌한 감각이 있어서 뭔가 움직이고 싶은 충동감을 느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예, 움직이고자 하는 뭐 충동이나 불쾌한 감각이 눕거나 앉아 있는 상황, 또 쉬거나 움직이지 않을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면서 뭐 손을 움직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쉬거나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손발을 움직이고 싶고 또 움직이는 증상들이 있어야 된다는 경우입니다. 예, 세 번째는 움직이고자 하는 충동이나 스트레칭 같은 것을 했을 때 운동에 의해서 이러한 증상들이 완화가 되는 것이 특징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충동들이 대체적으로는 낮에보다 이제 밤에 더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의 기본적인 요건은 방금 이야기한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밤만 되면 저리는 증상이 더욱더 심해지는 이 하지 불안 증후군, 왜 도대체 생기는 걸까요? 예,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유전적인 경향입니다. 체질적인 요인, 한방에서 동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는 움직이고, 예, 쉴 때는 쉬어야 되는데, 예, 몸은 쉬면서 손발, 특히 하지를 계속해서 움직이는 성향이 있는 체질적인 요인이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자율신경 불안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쉴 때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예, 뭔가 내가 긴장하고 활동을 할 때는 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내가 쉴 때 오히려 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반대로 부교감 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서 손과 발, 특히 발을 많이 움직이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철분 결핍이라든지 이러한 증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철분 결핍은 있는데 빈혈 증상까지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러한 증상에 의해서 하지를 불안으로 인해서 떨게 되는데, 이 경우 한방에서는 이제 음어라든지 음어 화동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심부전이라든지 이제 말초신경 병증도 하지불안 증후군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인 체중 증가와 복부 비만에 의해서 비만하게 되면 신경들이 눌리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내가 순환이 안 되고 그랬을 때는 손을 이렇게 살살 풀어주는 습관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몸이 이제 지방에 의해서 신경이 많이 눌리다가 보면 얘를 움직이기 위해 순환을 잘 시키기 위해서 발을 많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체질적 요인과 복부 비만으로도 생길 수 있는 이 하지 불안 증후군인데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심각한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불면증, 우울증, 이제 우라 등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 이게 발을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다 또는 누워 있다 이런 경우에 움직이는 경우가 이제 틱 증상으로 오인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이 하지불안 증후군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음어화동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이 든 분의 경우에는 뭔가 우리가 준비 운동을 해야 몸이 좀 부드럽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내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불안 증후군은 지금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치료를 하는 게 치료 효과도 빠르기 때문에 예, 나이가 들어갈수록 치료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부전이라든지 말초신경 병증이라든지 다른 질환들이 또 있을 때 이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기 때문에요.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잘 관리하고 또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불면증과 우울증, 우울화 등이 올 수 있는 하지 불안 증후군인데요. 그렇다면 한방에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치료 방법이 예, 궁금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스트레스로 발생한 이 자율신경 조절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부교감신경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교감신경 기능을 안정화시키고 부교감신경 기능을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혈허와 음어 화동을 치료합니다. 한방에서 혈병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있고 기병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지불안 증상이 있어도 이 하지불안 증후군은 낮에보다 밤에 심한 경우거든요. 예, 그런데 간혹 한 10% 이내에서 예, 낮에도 움직이고 밤에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오히려 낮이 조금 심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예, 이런 경우에는 혈어로 보지 않고 기병이라든지 이제 담적으로 보고 치료하는데 대부분 이제 밤에 증상이 심한 경우 예,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다든지 여성분들이 생리 중이라든지 어지럽다든지 예, 분열 수치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고 또 혈이 부족한데 화가 동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밤에는 움직이지 않고 쉬어야 되는데 밤에 쉬는 것보다 움직이는 증상이 나타날 때 이제 음어화동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몸은 추위를 타면서도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눈이 충혈이 된다든지 입이 바짝 마른다든지 안구건조증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발바닥은 이제 건조 증상, 발 뒤꿈치가 갈라지거나 손끝이 갈라지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질병에 대한 관리와 치료를 이제 철저히 해주는 게 필요하고, 네 번째는 복부 비만과 이제 체질을 개선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예, 신경은 그 우리 몸의 근육의 안쪽에 있는데요. 지방이 늘고 또 복부가 는다. 나이가 들어가면 키가 작아진다. 예,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척추가 밑으로 주저앉죠. 예, 그 다음에 복부 비만이 되면 복압에 의해서 예, 또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압박감이 오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신경들이 눌리게 되면서 이걸 순환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를 해주고 이제 또 체질적으로 음식을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체질 개선 치료를 해서 하지불안 증후군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지 불안 증후군뿐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도 복부 비만은 반드시 치료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지 불안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을 텐데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가 좀 예민하신 분들. 예, 예민하다는 것은 교감신경이 항진이 된 경우입니다. 예, 이 경우는 내가 덜 민감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대체로 이런 분들은 꼼꼼하고 완벽하고 예민해야 내가 꼼꼼하고 일 처리를 잘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감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하지불안 증후군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향부자와 감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고, 이제 복부가 비만한 경우에는 이제 창출과 복령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고, 항상 저녁 식사를 한두 숟갈이라도 예, 복부 비만한 경우에는 예, 적게 섭취하는 이제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민한 사람이라면 향부자와 감초를, 복부 비만이 있다면 상추가 복령을 이용한 한방차로 하지 불안 증후군 개선에 도움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지 불안 증후군 무엇보다도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평소에 생활 습관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생활 습관이 필요할까요? 예, 이제 첫 번째가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요. 하지불안 증후군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또 발 쪽을 자꾸 만져주고 마사지 하듯이 주물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신경이나 혈액들이 잘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담배와 이제 술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담배는 금연이 필요하고, 술은 적정량을 조절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페인이 든 음료는 가슴을 뛰게 하잖아요. 우리가 저녁 때 잘 때는 가슴 뛰는 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카페인이 들어가면 가슴이 뛴다는 것은 심장이 움직이게 되고, 심장이 움직이게 되면 동맥을 통해서 피가 가기 때문에 밤에 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오후에는 될 수 있으면 카페인이 든 음료를 줄이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적절한 운동은 하지 불안 증후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 평소에 즐기는 카페인이 들어간 식음료나 담배는 피하겠습니다.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세요.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네, 그러면은 상담에 앞서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먼저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0년.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키는 50, 네, 몸무게는 52kg, 단키로.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예. 허리 협착증 수술을 했거든요. 네. 이 다리 힘이 빠져가지고, 원래 다리 힘이 빠져갖고 제가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다리 힘이 잘 안 들어와요. 예. 어느 쪽 다리입니까? 왼쪽 다리가 더 힘이 안 들어오고, 어느 쪽도 좀 그렇고, 허벅지가 여기 완전, 허벅지 양쪽 허벅지가 완전 굳어가 있어요. 아, 그러면 수술하기 전보다 증상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수술하기 전에는 많이 안 좋았거든요. 네. 안 좋았는데도, 허벅지는 굳지는 않았는데, 네. 수술하고는 이제 그 의사분이 하는 소리가, 이제 그게 이제 차츰차츰 풀리기다, 그 하면서요. 3개월, 6개월 이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딴 사람은 수술해가지고 다 잘 나가는데, 네. 나는 딱 이렇게 되더라 하니까요. 어머님 수술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수술한 지가 지금 한 달하고도 지금 한 20일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이렇게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체중이 52kg신데
병원 들어가기 전보다 체중은 어떠세요? 병원에 들어갈 때에는 살이 좀 많이 빠졌는데 이제 지금 살이 한 2kg 불었어요. 네. 지금 현재 복용하는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있으세요? 예, 당뇨도 없었는데 예. 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게 딱 그 뭐고 이거 협착증 신경을 많이 쓰니까 당이 딱 아프더라고요. 당뇨 언제는 지금 한 석 달 됐어요. 네. 그러면 현재 당뇨약 복용하고 또 다른 약 복용하는 거 있습니까? 예, 그런데 협착증 약 복용하고요. 예. 뭐 저기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은 복용하지 않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심장이 제가 안 좋다 해가지고 심장 검사를 해갖고 심장약을 먹고 있으니까 네. 그 포함이 다 되는가 예. 고지혈증 약도 안 주고 혈압약도 안 주더라고요. 네. 아, 그러면 심장은 그 이렇게 뭐 가슴이 아팠었습니까? 처음에 가슴이 저기 뭐고 왼쪽에 이상하게 뻐근하게 오더라고요. 하루 네. 저녁에 자는데 예. 새벽에 그래갖고 병원을 찾았어요. 찾아가니까 개인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라 하더라고요. 네. 큰 병원에서 이제 또 뜰었는데 뜯는 게 아니고 나는 협심증이라 하더라고요. 아, 협심. 협심증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가슴이 약간 쪼그러졌다 하면서 억수로 이게 안 좋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내가 이제 서울로 또 갔죠. 요 대구거든요. 네네. 검사를 하니까 협심증이니까 약 먹으면 괜찮다 해가 그래 약을 먹으니까 괜찮대요. 네. 지금 현재 소화는 어떠세요? 소아는 전번에 박사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줘갖고 그 약을 먹다가 갔거든요. 먹다가 저 수술하러 갔거든요. 예. 근데 그 약을 먹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그 이장약을 박사님이 이야기를 해줘갖고 먹으니까요. 아, 그러면 저하고 언제쯤 통화하셨어요? 통화한 지가 지금 한 석 달 좀 됐죠. 예. 두 달 반쯤 됐겠다. 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소화는 괜찮으세요? 예. 예. 대변은 어떠세요? 대배는 잘 봅니다. 네. 이렇게 어머님 그 식사 때가 되면 식사 하루에 3번 하세요? 예. 예. 그러면 때가 되면 배가 고파야 되거든요. 예. 때 되면 배 고프세요? 예. 예. 지금 제가 혹시 전에 불러준 한방차 그거 기억하고 계세요? 그때 그 뭐고 굴피 했지요. 예, 귤피하고요. 예, 굴피하고 항부자 예, 예. 또 항부자하고 또 그 한 개는 뭐라 했니라 그걸 이제 집에다 적어놔갖고요. 지금 예. 병원입니다 여기. 언제 또 퇴원하시나요? 퇴원합니다. 한 달 한 반쯤 돼갖고 퇴원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 아,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퇴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달 반이 아니고 예, 지금 이제 한 보름 있었거든요. 예. 보름 있었으니까 한 달쯤 있다가 퇴원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거기 요양병원에서 이 한방차를 예. 끓여 드시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렇게 하고 요양병원에서 또 이렇게 지금 물리치료도 받고 치료를 받으실 거잖아요. 예, 물리치료는 이제 안 하고 뭐 하냐면 도수 치료를 하는데 예, 30분 하는데 예, 그게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 허벅지 이걸 돌대가리 같은 이거 완전 굳은 이걸 수술을 했는데 왜 여기가 굽고 발꼬락이 5개가 있잖아요. 네. 이 마비가 되고 이래요. 아, 지금 그건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그게 일찍 돌아오시는 분도 있고 좀 시간이 가면서 차츰 풀릴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어찌되었든 그 상황을 한 6개월까지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일단 집에 가시면 우선 예. 다리 쪽으로 순환되는 거, 요즘 식사 조금 더 하면 소화는 좀 덜 되세요? 밥을 많이 먹으면 소화는 좀 덜 되죠. 아, 예, 그러면 지금 기존에 그 예. 귤피, 향부자, 이제 이쪽 그 다음에 아마 감초 여기 약도 넣었을 것 같은데요. 예.
거기에다가 지금 그때 소화 안 될 때 먹었던 약에다가 우슬만 추가하세요. 아, 웃을 예. 예, 예. 우슬은 저기 우리 시장에 가면 쇠 무릎이라고 하잖아요. 소 무릎이요. 예. 네네. 예, 예. 예. 그래서 그게 우슬이니까 우슬이 지금 척추관 협착증 또는 협착증 수술한 다음에 허리, 예. 다리로 순환이 안 되고 지금 마비가 되고 예,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기존에 그 불러드린 한방차에다가 우슬 4g만 더 넣으세요. 아, 그래, 예. 네네. 그렇게 해서 그걸 퇴근해서, 이제 퇴원해서 집에 가서 네. 하루에 이제 2번씩 드세요. 두 분,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오전 11시에 한 번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한 번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이 척추관 협착증은 그 배가 많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또 음식을 드실 때 특히 예. 이제 저녁 식사는 그 예. 숟갈로 한두 숟갈 조금 저녁만 조금 적게 드세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한방차 퇴원해서 한 달 복용하시고 저희 예.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예,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70세 어머니의 건강 고민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다리 순환장애 문제가 있어 우슬을 이용한 한방차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슬은 어떤 효능이 있는 약재일까요? 예, 우슬은 동의보감 본초문에 보면 허리, 다리에 질병이 있을 때 처방에 넣어서 쓸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예, 그 다음에 무릎에 이제 관절염이라든지 또 하나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관절이 아플 때 지금 방금 어머님처럼 수술 후에 이제 아직 안 풀려서 예, 허벅지가 마비되거나 발가락이 이렇게 꼬이는 분들 또 하나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방광이 좀 약해서 소변을 참을 수 없는 분들 또 하나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 예, 그래서 뼈를 튼튼히 해주고 소변을 잘 참을 수 있게 해주고 허리 다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피를 많이 만들어줘서 평소에 이제 빈혈이 있거나 예, 골수 예, 뼈는 골수에서 만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우슬은 예, 뼈도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 있는 분한테도 좋고 또 뼈는 제대로 있는데도 예, 빈혈 수치가 있는 분들한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노약자들 또 수술 후에 통증, 허리 다리의 통증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통증이 오는 경우 또 저리거나 이렇게 뻣뻣해서 굳는 경우에도 쓰는 예, 약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준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서울 02-823-2000번 전화나 SNS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준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주세요.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머님 본인 상담이세요? 예. 네, 어머님의 그러면 연세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올해 나이 73입니다. 네, 그리고 어머님의 키와 몸무게는요? 키는 150에 몸무게는 48에서 49.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네.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불편하신데 다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불편한 거는 예. 네, 제일 첫째는 제가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한 20년 먹었거든요. 네. 예, 그러고 다리 이제 무릎 수술하고 예. 아, 무릎 인공관절 수술한 거예요? 예, 예. 예, 어느 쪽 하셨습니까? 왼쪽이에요, 왼쪽. 네, 이거 언제 하셨어요? 이게 한 3년 됐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또 불편한데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제 뭐 많이 먹으면은 소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소식을 많이 하는 편이지요. 예. 제가 소화가 좀 잘 안 돼가지고. 네, 제가 많이 먹기를 꺼려 합니다. 근데 저는 제일 급한 게 예. 지금 잠 오는 그게 최고 급합니다. 지금 불면증 그 수면제 복용하시잖아요. 예. 예, 수면제 복용하시는데도 잠이 잘 안 오세요? 수면제는 이제 많이 도수가 탁 올라가지. 예, 그러니까. 예, 예, 수면제를 처음에는 하나 먹다가 지금은 뭐 5, 6개씩 막 이렇게 또 높은 도수까지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겹쳐가지고 그렇게 먹어야 잠이 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그 수면제 복용하시고 다른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 수술 받으신 적은 이 인공관절 외에 또 다른 거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리 수술만 했습니다. 네. 혹시 이 불면증이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됐지. 네. 20년, 한 수면제를 20년 먹었으니까. 아, 요즘 뭐 좀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는 거 있으세요? 아니, 제가 스트레스는 그러니까 신경이 좀 예민해지요. 예. 거의 제가 체질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어머님. 예, 예. 예. 어머님 혹시 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술은 이제 뭐, 이리 가족끼리 이리 모임 할 때게, 네. 뭐, 맹일 때, 이럴 때게 뭐, 이제 아들이 오면은 소주 뭐, 한 잔, 두 잔, 이 정도지 술은 전혀 못 합니다. 다른 때는. 예, 그러니까 술 한두 잔, 소주 한두 잔 하면 얼굴 빨개지세요? 별로 표시 안 났어요? 아니, 별로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지금 예. 인공관절 수술한데 무릎 통증은 없으세요? 예, 지금 제가 여기 무릎 관절 수술해가지고, 지금 꺾기 있잖아요. 예. 무릎 관절하면 꺾기 하잖아요. 예. 그 꺾기를 못 해가지고, 퇴원해가지고, 저도 지금 병원에, 영양병원에 꺾기하러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 무릎이나 발목이 부어 있지는 않으세요? 네, 붓지는 않습니다. 네. 음식 드실 때, 이게 김치 드실 때 겉절이 좋아하십니까? 익은 김치 좋아하세요? 저는 뭐 두 가지 다 뭐 그냥 뭐 좋아합니다. 예, 신김치는 비행기 새 거라고는 아닌 이상은 다 좋아합니다. 신김치도 잘 드세요? 예, 예. 지금 이제 불면증이 이렇게 양약을 먹어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이제 뇌에서 예, 멜라토닌 호르몬이라든지 내 몸에 기혈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이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평상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네, 황기 황기 8g. 한기 8g. 예, 그 다음에 산조인초 4g. 산조인 4g. 예, 산조인초 해야 됩니다. 산조인 초에. 예. 산조인 초흑 이렇게 적으세요. 초흑. 예. 그러니까 볶기를 이렇게 검을 정도로 이렇게 볶아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황기하고 산조인초, 그다음 산조인초 4g, 백출 4g. 예. 뭐예? 백출. 백출. 예. 백출 4g네. 그다음에 감초 4g. 감초 4g. 그렇게 해서 물을 1500cc 넣으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예, 아, 종이컵 그러면 3분의 2 정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오후에 5시에 한 번 더 드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지금 예. 이게 불면증이 생긴 지가 오래됐고 소화가 좀 음식을 적게 먹어야 편하다는 것은 이제 위장 예. 자체에서 운동이 잘 안 되고 또 예. 십이지장에서 이 소화액이 잘 분비가 안 되는 겁니다. 십이지장 예. 쪽으로. 예, 그래서 음식 섭취가 조금 더 늘어나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기혈순환이 잘 되어야 되니까 일단 예.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예, 계세요. 수고하십시오.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73세 어머니의 수면장애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흔히들 없어진다고 하죠. 박사님, 이 흔히 말하는 이 노년기 불면증은 예.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일단 그 크게 원인이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노화입니다. 예, 우리 몸에 이제 기혈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낮과 밤을 가리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는 예, 그냥 눈 감고 밤 되면 그냥 눈을 감으면 잠이 오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연세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낮밤의 가림 능력이 내 몸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를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혈기가 부족해서 이제 불면증이 올 때는 황기와 산조인 초를 추가해서 쓰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스트레스와 항상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거나 또는 조그만한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나 또는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거나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할 때는 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이제 부조화에 따라서 안정화가 안 되니까 뇌가 동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므로 인해서 불면증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 대체로 젊을 때도 좀 예민하고 섬세해서 뭔가 걱정거리가 있거나 일이 해결이 안 되거나 예, 뭔가 불안하거나 내가 일을 완벽하게 해놓지 않으면 잠이 잘 안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에 반해서 뭐 걱정거리가 있어도 당장 내일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준비를 안 해놨어도 예, 코를 골면서 잠을 잘 자는 이제 소유자인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에 상했을 때 예, 잠을 못 자게 되고 예, 마지막으로는 혈이 부족할 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혈이 부족하다는 것은 예, 낮에 활동력이 잘 안 되는 경우는 기가 부족이 되는 거고 밤에 내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온다. 이 경우에는 이제 혈이 왕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도 낮에는 기가 주가 되는 거고 밤에는 혈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 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예, 그래서 당뇨병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또 혈액이 이제 탁하다든지 빈혈 증상이 있다든지 또 뼈에서 골수에서 피를 왕성하게 잘 만들지 못한다든지 예, 이런 경우에 불면증이 오는 3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방에서는 노년기 불면증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노년기에 이제 불면증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크게 이제 2가지입니다. 기혈이 부족해지는 경우, 예, 이 경우에는 이제 황기와 산조인초를 보해주는 다른 약과 합해서 처방을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도 신경 쓸 일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신경 쓸 일이 좀 심해지면 잠을 못 자고 또 잠을 자도 바로 깨고 또 꿈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장과 이제 담낭을 안정화시키면서 울화와 이제 울체를 풀어주는 약을 써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0세 아버지의 건강 상담을 위해서 글을 남깁니다. 아버지 고혈압이 있어 약 복용 중이신데요. 기력이 없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리고 발이 시렵다고 하시며 항상 양말을 신고 있는데요. 노년기 영양관리법과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년층 영양관리와 도움이 되는 한방차에 대한 건강상담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떨어지는데요. 기력이 떨어지는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예, 일단 첫 번째가 손발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손발이 이제 차가워진다는 것은 내 몸에 이제 심폐 능력이 떨어지고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발이 차가워진다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밤에 몸과 발에서 열이 나고 땀이 난다입니다. 한방은 항상 정상적인 것과 반대가 되면 병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에서 병이라는 정의를 반상위병, 일상적인 것과 반대가 되면 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저녁 때 몸이 뜨끈뜨끈해서 시원한 데를 찾죠. 그렇지만 나이가 들으면 제가 어르신들은 사계절로 말하면 겨울이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을 드리는데 춥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셨는데 오히려 몸과 발에서 열이 난다는 것은 손발이 찬 것보다 오히려 몸의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노인다워야 되고 약간 추워해야 되고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정상적입니다. 세 번째는 기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이제 소화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위장에서 이제 산의 분비도 떨어지게 되고 소화액의 분비 능력도 떨어지고 주물러주는 에너지의 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력이 떨어지고, 네 번째는 기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기억력이 젊은 분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런데 뇌는 우리 몸의 피의 영양분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받아서 신경이 예민하게 작동을 하게 되고 뇌에 이제 해마라는 데서 또 기억을 잘하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지만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화가 되는 거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기억력이 내가 예전보다 갑자기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이런 경우도 기력이 떨어지는 신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변을 참을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소변은 혈액의 이제 찌꺼기이고 내 몸의 이제 수분의 양을 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방광에 소변이 차 있을 때 방광의 요도 괄약근의 힘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동의보감 노인병 치료법에서 어떠한 질병을 치료를 했는데 소변을 참는 힘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증상을 더 개선시키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어떤 개선시키는 치료? 소변을 참을 수 없는 증상을 꼭 같이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 무릎 관절을 수술하고 왔다, 여기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꼭 묻는 게 이제 소변하고 대변이거든요. 그래서 소변이 시원치가 않고 소변을 참을 수가 없다 그러는 경우에는
반드시 방광, 요도 괄약근에 관계된 약을 넣어야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무릎의 통증도 더 빨리 낫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변비나 이제 설사가 자주 생깁니다. 예, 변비는 음식물의 찌꺼기이고, 예, 설사는 체내 장의 수분이 빠져나가거든요. 장의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내 몸은 건조하게 되고, 또 음식물이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음식물이 찌꺼기가 빠져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 6가지의 증상들이 특별히 기력이 없다, 이렇게 없는 것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손발이 차거나 밤에 열난다, 방금 이야기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기력을 보강하는 치료를 받아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노년기에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데 이 무기력증이 생기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일단 그 무기력증이 생긴 원인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대체적으로 병원에 가서 피검사라든지 기본적인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한 80%고 한 20% 정도는 그냥 기력이 없으면 한의원에 내원하는 경우입니다. 예, 이 경우에 제가 항상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기존에 이제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천적으로 원기가 튼튼하신 분이 있고 약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맥관을 통해서 맥이 약한 분은 이제 맥관을 튼튼하게, 예, 혈액의 순환이 왕성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세 번째는 또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소화 흡수를 잘 해야 에너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지, 예, 또 소장에서 흡수가 잘 되는지를 체크하는 거고, 예, 네 번째는 변비나 설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변비는 음식물의 찌꺼기, 예, 반대로 설사는 수분이 빠져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시키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변입니다. 대사물질의 이상, 예, 혈액에 이제 찌꺼기가 소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을 개선을 시키고 원기를 보호해주는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예, 더 이상 노화의 진행 속도를 늦추어주고, 예, 만성염증이라든지 뭔가 건강하게 활력을 갖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예, 어르신들의 이제 기력을 보강하는 목표입니다. 네, 그럼 한방에서는 노년기 떨어진 기력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예, 일단은 그 기가 떨어져 있는 건지 혈이 떨어져 있는 건지 몸이 찬 건지를 보게 됩니다. 몸이 찬 경우는 일단 맥동수가 낮습니다. 70맥 이하로 낮고, 예, 그 다음에 손발이 차고, 또 하나는 이제 머리 쪽, 뒷목 쪽으로 약간 시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기력이 없다는 것은 에너지가 없는 거고, 에너지가 없다는 것은 몸에 열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손발과 뒷목, 머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예, 기를 보강을 하게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말을 조금만 해도 너무 기운이 없다. 또 전화 통화를 하다가 보면 기운이 없어, 또 말을 하면 너무 힘들다. 말하기도 힘들다, 목소리가 쉰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기를 보강을 하고 있고, 예, 마지막으로는 심장입니다.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심장이 약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평소에 이제 협심증이 있다, 예, 심장에 수술을 받고 있다, 심장에 약을 먹고 있다. 내가 음식물을 잘 먹어서 기운이 혈이 있고 선천적인 원기가 있어도 심장의 펌프력에 의해서 동맥을 통해서 피 안에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비유할 때 집에 보일러가, 예, 빵빵하고 세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이제 멀리까지, 예, 보일러 엔진이 가서 따뜻한 물이 잘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의 활력이, 심장 자체가 튼튼해야 우리 몸의 뇌까지, 손끝, 발끝, 또
아주 작은 모세혈관까지 피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심장을 보호해주는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원기를 보호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연을 주신 70세 아버님께서는 어떠한 이 한방차와 또 어떠한 관리법이 필요할까요? 예, 일단 그 처음에 연세가 드시는 경우에는 육류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야채를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 특히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편식한다고 이렇게 혼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편식을 해도 좀 잘 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진대사가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내가 야채를 좀 덜 먹는다. 고기의 섭취가 좀 적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걸 체크. 오늘은 야채를 좀 먹었다. 어제는 고기를 좀 먹었다. 이렇게 메모를 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에 야채를 좀 더 먹은 건지 고기를 먹은 건지 탄수화물을 먹은 건지 이 비율을 탄수화물, 단백질 또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등어의 지방도 꼭 같이 섭취해 주시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두부와 우유,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니까요. 이 우유를 섭취할 때 나이가 드시면 우리 이제 아기 같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우리 어렸을 때 엄마의 모유를 먹고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동의보감의 노인의 치병의 단방에 보면 우유를 먹을 때 따뜻하게 데워서 따뜻한 기가 좀 사라지면 그때 우유를 먹으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와 우유도 들 수 있으면 자주 섭취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이 어르신의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달달한 음식을 본인이 좀 좋아한다 이런 경우에는 황정과 백추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에 반해서 달달한 것보다는 나는 얼큰하고 좀 칼칼한 음식이 좋다 이런 경우에는 당귀와 향부자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노년기 영양 관리를 위해선 단백질과 뼈에 도움이 되는 음식 섭취가 필요하고요. 달달한 음식을 좋아하시는 경우는 황정과 백추를, 얼큰하고 칼칼한 음식을 즐기는 경우는 당귀와 향부자를 이용한 한방차로 기력 회복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건강 제안을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인가요? 오늘 드릴 건강 제안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허리, 다리, 이 허리 이하 하지에 이제 질병이 나타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하체는 대체적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비법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고 있지만 발, 허리 이하는 시원하지 않고 약간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건강을 회복하는 데 또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다리가 따뜻해지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종아리를 주무르면 혈액순환이 촉진돼서 다리와 몸이 따뜻해져 다리에서 느꼈던 통증이나 붓기, 저림 등의 불편한 증상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장시간 서서 일하거나 과체중이라면 종아리 마사지로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